기초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팩터 타입과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시면 팩터 타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명목 변수, 즉 너미널 값이나 카테고리칼 값 또는 오더, 순위 값 이런 것들을 팩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벌이나 레이쇼 값하고 이제 차이가 있죠. 결국 이제 카테고리 값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팩터나 오더드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대해서도 보겠는데 클래스에 대해서는 우선 좀 독특합니다. R에서의 클래스는 일반 제너럴 퍼포스 범용 언어에서의 클래스와는 좀 다른데 우선 R에서는 모든 것들을 오브젝트로 취급하고 있고요. 그 오브젝트에는 각각 그 오브젝트별로 필요한 애트리뷰트를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래스라는 애트리뷰트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러니까 좀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오브젝트 중심이다. 그 오브젝트에는 클래스라는 애트리뷰트가 있다. 그 애트리뷰트를 지정함으로써 어떤 클래스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클래스 명령을 통해서 보면 그 오브젝트에 어떤 애트리뷰트가 붙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클래스에 우리가 데이터셋을 보면 그것이 누메릭 타입이다. 또는 그것이 매트릭스 타입이다. 뭐 이런 것들을 봤었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R에서는 클래스 명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정하거나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개발자로서 이용하는 측면이라기보다는 R을 처음에 만들어서 설계하기를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개발자로서 클래스를 이용한다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클래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관점에서의 클래스는 그것과 별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는 이제 S3와 S4 타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R의 전신으로서의 S 언어가 있죠. S 언어의 버전 3일 때의 클래스, 버전 4일 때의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의미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용 클래스의 개념은 S4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발자들은 그러니까 전문적인 패키지를 개발하거나 심도 있게 들어가면요, 그러면 S4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죠. 하지만 만약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R 그 자체를 개발한다기보다 R을 이용해서 하이 레벨로 좀 더 유저 프렌들리하게 분석 작업을 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S3 클래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S3 클래스는 일반 범용 언어의 클래스와는 좀 달리 기능이 좀 제한되어 있지만 그런데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클래스는 그렇게 많이 이용되는 기능들은 아니에요. 대부분들 모델링 할 때는 클래스 없이도 프로시저럴하게 워낙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스는 우리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를 언급하는 정도로 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자, 이런 정도 그래서 팩터 타입과 클래스에 대한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터 타입은 카테고리칼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변수에다가 어떤 값의 이 벡터를 만들었다고 치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xf라는 새로운 변수에다가 팩터로 x를 형 변환을 시키면, 즉 x라는 벡터를 팩터 명령을 이용해서 팩터 타입으로 바꾼다면, 그러면 xf를 보면 xf는 그 length요, 개수는 5개이지만 6개인가요? 6개이지만 레벨은 종류는 5나 11이나 10이나 13이다. 뭐 이렇게 그 표현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팩터 타입은 이 노미널 타입, 카테고리컬 타입이지만 동시에 오디널 타입, 순서 데이터도 팩터 타입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옵션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또는 일종의 집합 개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팩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잠깐 봤었습니다만 XF를 스트럭처로 보면 레벨이 4이다. 레벨이 4다는 얘기는 지금 이 개수가 위에 이 결과값을 보시면 개수는 낮게 개수는 6개이지만 5, 11, 12, 13 4가지 종류다는 얘기입니다. 랭스를 보시면 6개이지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y라는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벡터를 만들고 나서 이거를 sort 명령을 주면 sorting이 됩니다. 그 다음에 rev 명령 잠깐 지나쳤습니다만 여기에 sort에 y를 주면 역순으로 sorting이 되죠. 그 다음에 rank 명령을 주면 혹시 추측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즉 4.5는 순서값으로 두 번째 크기이고 8.6은 세 번째 크기이고 등등의 얘기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데 오더를 보시면 오더는 그 역순이죠. 그래서 첫 번째 큰 것은 4번 항목이고 두 번째 큰 것은 1번 항목이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집니다만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y라는 값을 오더를 가지고 다시 y를 지정한 형태로 보면 그러면 이런 값으로 소팅된 것들을 역으로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소팅된 것들을 이용할 수 있죠. 조금 나가볼까요? 데이터 명령을 주면 목록이 보이지만 여기에 카스라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지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특정 데이터셋을 직접 이름을 그 컬럼 이름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종의 네임 스페이스를 부착한다는 의미인데, 자 어쨌든 지금 카스를 보면 카스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이고요. 보시면 풀을 통해서 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의 지금 50대 자동차에 대해서 스피드가 4일 때 제동거리가 2였고 등등의 목록표입니다. 속도별로 제동거리가 어떻게 바뀌었었다. 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예컨대 sort에 카스에 dist로 놓고 보면 앞에 얘기한 대로 소팅 시킨 거죠. 그래서 개수별로 소팅이 이 값별로 소팅이 됐습니다. 이런 등등으로요. 그 이외에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역순으로 소팅시킨다든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랭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개념들이 좀 더 좀 익숙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실습에서는 좀 다른 것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 중에 apply 명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pply, s apply, L apply까지 봤었죠. 자 이번에는 T apply라는 게 있습니다. T apply는 일반적으로 apply가 어떤 데이터셋을 주고 함수를 주면 데이터셋 엘리멘트별로 반복 실행되는 모습이었죠. T apply는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하죠. 예컨대 ages라는 변수에다가
식으로 줘볼까요? 자, 그 다음에 party라는 변수에다가 너무 구체적인 것들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둘, 넷, 다섯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번 줘보죠. 자, 그 다음에 tApply를 통해서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age와 party를 서로 연결시키는데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지정을 해요. 그래놓고 보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앞에다가 한번 이걸 해볼까요? 로 하고 그래서 파티 멤버룸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tApply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것들 중에 컬럼을 지정하고 어떤 함수를 주면 이 한국당에 속하는 사람의 나이 25죠. 민주당에 속하는 사람 두 사람의 평균 값입니다. 평균, 기타의 평균. 지금 이게 단순하지만 데이터가 아주 뭐 몇 천 개, 몇만 개가 되더라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민 값을 적용해서 통계표를 작성해 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팩터 타입은 카테고리, 레벨별로 팩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tApply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컬럼별로 어떤 통계 가치를 볼 수 있다는 뭐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래스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죠. 클래스는 그렇게 자주 쓰게 될 것이 아니라고 봐서 간단하게만 그냥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예컨대 J1이라는 클래스를 만든다고 치고요. 먼저 리스트를 적용시키면 서로 이진 것들을 엮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name equal 이건 지금 user defined입니다. 김이라고 주고 예컨대 salary는 2만이라고 줘볼까요? 그 다음에 union equal true라고 주고요. 어떤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J1의 클래스에다가 어떤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employee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클래스의 J1은 employee일 거고요. attribute의 J1은 J1이라는 것은 employee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이고 그 안에 name이요. 그러니까 attribute name이죠. attribute name은 이런 세 가지가 있다. 이래서 하나의 클래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J1이라는 클래스.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 나중에 펑션을 만드는 것들을 보겠습니다만 print.employee라고 어떤 메소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클래스를 이용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나 클래스 작성 이런 것들이 익숙지 않다면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펑션을 만들 때는 이렇게 어떤 이름을 주고 펑션이라는 이 명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아규멘트를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워커라고 해볼까요? 워커. 그래 놓고 여기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함수가 이 안에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WRK라는 인자값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name을 카탈로그 펼쳐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백슬래시 n으로 다음 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캣에 셀러리 지정한 것에 다가는 이렇게 해볼까요? 셀러리는 인자값을 받은 WRKR에 셀러리를 출력하고 나서 넥스트 라인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유니온 멤버냐 그 다음에 WRKR에 유니온을 출력한 다음에 백슬래시 n을 찍어라. 자, 그래서 이렇게 메소드를 지정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J1을 수행시키면 J1이란 인스탄스는 이름이 김이고 셀러리는 얼마고 등등으로. 그래서 지금 아주 기초적인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에 어떤 클래스 이름을 준 다음에 애트리뷰트를 보면 그 클래스로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어떤 메소드를 지정하는데 메소드는 그 인스턴스 오브젝트의 이름과 함께 어떤 이름을 부여한 다음에 여기에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이제 S4 클래스를 해야 되지만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펑션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팩터 타입하고 클래스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태까지 다뤘던 데이터 타입을 기반으로 해서 기능 확장을 위한 프로그래밍 기능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